죽은 줄 알았던 그 남자가 살아 돌아왔다. 20년 전 겨울밤, 얼어붙은 호수에 빠져 실종된 박주환. 그가 검사 박재열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윤라영을 조사하는 검사로 그녀 앞에 나타났다.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라영아.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건네는 그의 인사는 미소와 함께였지만 그 눈빛에는 20년간 준비해온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10일 밤 방송된 ENA 안어, 그녀들의 법정 사회는 이 충격적인 반전 하나만으로 시청자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청률은 전국 유료 가구 기준 3.3%로 전회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 장면 하나로 폭발했다. 닐슨 코리아가 11일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전일 밤 10시 방송된 지니TV 오리지널 ENA 안어 그녀들의 법정 사회는 3.3%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9일 방송된 3회차의 3.8%보다 0.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 드라마는 지난 2일 첫 방송에서 3.1%의 시청률로 ENA 월화 드라마 역대 첫 방송 시청률 중 가장 높은 기록을 세우며 화제를 모았고 2회에서 3.2%, 3회에서 3.8%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왔다. 비록 4회에서 소폭 하락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내용의 완성도와 반전의 강도를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치라며 앞으로의 전개에 따라 시청률은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방송은 윤라영, 강신재, 황현진 세 변호사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핵심 인물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극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2005년 한국대 법대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과 최근 성매매 어플리케이션 커넥트인 사건 사이의 연결 고리를 추적하던 세 친구는 결국 모든 사건의 배후에 검사 박재열이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한민서의 증언, 헤이그룹 2인자 권중현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VIP 어플 접속 흔적, 그리고 윤라영의 뒤를 조사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장 홍현희까지 이 모든 것이 박재열의 치밀한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드라마는 과거와 현재를 교차 편집하는 기법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서서히 드러냈다. 강신재가 20년 전 사건 현장을 촬영했던 남종민을 찾아가는 장면에서는 과거의 단서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남종민은 당시 한국대 법대 학생들의 모임을 기록하던 아마추어 사진작가였으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필름에는 사건 당일의 결정적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강신재는 그를 만나 필름을 확인하면서 자신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 밤의 진실과 다시 대면해야 했다. 한편 권중현이 커넥트인의 VIP 이용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헤일그룹의 핵심 인물인 권중현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VIP 어플 접속 기록은 단순한 성매매 사건이 아닌 상류층 인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네트워크의 존재를 시사했다. 윤라영은 이 사실을 파헤치던 중 국과수 과장 홍현희가 자신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정보를 박재열에게 전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홍현희는 박재열의 아내였으며 그녀가 제공한 정보들은 모두 윤라영 일행을 함정으로 몰아넣기 위한 미끼였던 것이다. 엔딩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겼다. 화면은 20년 전 어느 겨울밤 호숫가로 돌아갔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윤라영, 목이 졸려 숨을 헐떡이는 강신재, 쇠파이프를 손에 든 채 공포에 떨고 있는 황현진의 모습이 차례로 비춰졌다. 그리고 그날 밤 얼음 깨진 호수에 빠져 죽은 줄만 알았던 남성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현재 시점으로 전환되며 그 얼굴과 지금의 박재열 얼굴을 오버랩시켰다. 20년 전 실종자 박주환과 현재의 검사 박재열이 동일 인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박재열은 윤라영이 근무하는 로펌 앞에 나타났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윤라영과 마주친 그는 20년 만에 만난 옛 친구를 대하듯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라영아 라고 말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손을 내밀었고 윤라영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 장면은 박재열이 단순한 복수자가 아닌 훨씬 복잡한 의도를 가진 인물임을 암시했다. 그는 왜 죽은 척 숨어 지냈는가? 왜 검사가 되었는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녀들 앞에 나타났는가에 대한 의문이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이날 방송 말미에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전개가 예고되었다. 2005년 한국대 법대생 살인미수 사건이라는 타이틀이 화면에 크게 떠오르며 당시 사건의 공식 명칭이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그동안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알려졌던 박주환의 실종이 실제로는 살인미수 사건으로 수사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헤일그룹 후계자 백태주와 강신재의 약혼설이 언론에 보도되는 장면도 공개되었다.
이 약혼 발표가 강신재의 의지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계략인지, 그리고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박재열 역을 맡은 서현우는 이번 드라마에서 이중적인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검사이지만 내면에는 20년간 쌓아온 복수심과 알 수 없는 목적을 품고 있는 인물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특히 윤라영을 마주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준 미소는 따뜻함과 냉혹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오싹한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서현우가 이번 작품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한 연기력을 선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나영 역의 이나영은 과거의 트라우마와 현재의 위기 상황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복잡한 감정선을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 특히 박재열과 재회하는 순간 보여준 미묘한 표정 변화는 공포, 죄책감, 혼란이 뒤섞인 심리를 완벽하게 전달했다. 강신재 역의 정은채는 과거의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점점 무너져가는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냈고, 황현진 역의 이청아는 세 사람 중 가장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캐릭터를 생동감 있게 연기했다. 세 배우의 호흡과 케미스트리는 드라마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제작진은 이번 에피소드를 위해 특별히 공들인 부분들이 많았다. 과거 회상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겨울밤 호숫가 세트를 정교하게 제작했으며, 얼음이 깨지는 장면과 물속 장면은 실제 수중 촬영으로 진행되어 현장감을 극대화했다. 또한 2005년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해 의상, 소품, 헤어스타일까지 세밀하게 고증했다. 특히 한국대 법대의 캠퍼스와 강의실 장면은 실제 대학교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진행하여 리얼리티를 더했다. 아너. 그녀들의 법정은 스웨덴 드라마 아너를 원작으로 하여 한국적 정서와 법조계 현실을 결합한 작품이다. 원작의 탄탄한 스토리라인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 성범죄 문제, 법조계의 부조리 등을 날카롭게 다루며 차별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커넥트인 같은 성매매 어플을 통해 권력층의 성범죄 카르텔을 고발하는 설정은 현실 사회 문제를 반영하여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드라마의 연출을 맡은 감독은 이번 사회는 전체 스토리의 중요한 터닝포인트라며, 지금까지는 미스터리한 분위기 속에서 사건의 조각들을 맞춰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대결 구도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박재열이라는 캐릭터는 단순한 악역이 아닌 복잡한 사연을 가진 입체적 인물이라며, 그의 진짜 목적과 새 여성 변호사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박재열의 정체에 대한 추측과 분석글이 쏟아졌다. 박주환이 살아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다.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검사가 될 수 있었을까? 홍현희가 그의 아내라는 설정도 소름 돋는다. 윤라영의 표정 연기가 정말 대단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시청자들은 박재열이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2005년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당시 호숫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윤라영은 피를 흘렸고 강신재는 목이 졸렸으며 황현진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는지, 그리고 박주환은 왜 호수에 빠졌는지에 대한 진상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박주환이 가해자였고 세 여성이 정당방위로 그를 공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더 복잡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백태주와 강신재의 약혼설도 또 다른 화제다. 백태주는 헤일그룹의 후계자로 드라마 초반부터 윤라영의 로펌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런 그가 강신재와 약혼한다는 소식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권력과 이해관계가 얽힌 정략적 결합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신재의 아버지가 유력 정치인이라는 설정을 고려하면 이번 약혼은 헤일그룹과 정계의 유착을 상징하는 장치일 수 있다. 강신재가 이 약혼을 받아들인 이유, 그리고 이것이 새 친구의 관계와 사건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커넥트인 사건은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축이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단순한 성매매 플랫폼이 아니라 권력층 인사들의 비리와 범죄를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권중현 같은 재벌 2인자부터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정치인, 법조인들까지 VIP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의 약점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재열인 것으로 추정된다.
박재열은 검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이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조종하면서 자신만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민서의 역할도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커넥트인의 피해자이자 내부 고발자로 등장했지만 그녀의 증언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박재열과는 어떤 관계인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한민서 역시 박재열의 계획에 포함된 인물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녀가 제공한 정보들이 새 변호사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함정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종민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들의 의미도 중요하다. 20년 전 그가 촬영한 필름에는 사건 당일의 정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다. 강신재가 그를 찾아간 것은 과거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그 사진들이 누군가에게 발각될 경우 세 사람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남종민 본인도 그 사진들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그의 안전이 스토리의 또 다른 긴장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과수 과장 홍현희의 배신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초반부터 윤라영을 도와주는 동료이자 조력자로 보였지만 사실은 박재열의 아내로서 모든 정보를 남편에게 전달하는 이중 스파이였다. 이는 박재열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단순히 복수를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사람들을 배치하며 완벽한 그물을 쳐놓았던 것이다. 홍현희가 박재열과 어떻게 만났고 왜 그를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한 사연도 향후 공개될 예정이다. 드라마 제작사 측은 앞으로 남은 회차에서는 2005년 사건의 전말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박재열의 진짜 정체와 목적, 그리고 새 여성 변호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에 주목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법정 드라마이지만 단순히 법적 공방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책감, 용서, 복수, 정의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드라마는 법조 스릴러의 긴장감과 인간 드라마의 감성을 균형 있게 배합하면서 폭넓은 시청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 월화 드라마 시간대 경쟁도 치열하다. 같은 시간대에 방송되는 다른 드라마들과의 시청률 경쟁에서 안어 그녀들의 법정은 작품성으로 승부하고 있다. 비록 사회에서 시청률이 소폭 하락했지만 온라인 화제성과 시청자 충성도는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젊은 시청층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OTT 플랫폼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KT 지니TV와 쿠팡플레이에서의 재생 횟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본방송 시청률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OST도 드라마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살리고 있다. 긴장감 넘치는 장면에서 흐르는 스트링 음악과 과거 회상 장면의 애절한 피아노 선율은 감정의 깊이를 더해준다. 특히 엔딩 크레딧에 흐르는 주제곡은 드라마의 여운을 극대화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음악 감독은 각 캐릭터마다 고유의 테마 음악을 부여해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촬영 현장의 분위기도 화제다. 배우들은 인터뷰를 통해 대본 리딩부터 실제 촬영까지 모든 과정에서 감정 몰입도가 매우 높았다며 특히 과거 회상 장면을 찍을 때는 실제로 그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서현우는 박재열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복수와 정의 사이의 경계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됐다며 이 인물이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고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팀의 노력도 돋보인다. 윤라영, 강신재, 황현진 세 변호사의 의상은 각자의 성격과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법정 장면에서의 포멀한 슈트 스타일링과 일상 장면에서의 캐주얼한 룩의 대비가 캐릭터의 다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과거 회상 장면에서는 2005년 당시 유행했던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정확하게 재현하여 시대적 배경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앞으로 남은 회차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새 여성 변호사가 박재열과 어떻게 대결할 것인가다. 과거의 죄책감과 현재 위기 사이에서 그녀들은 진실을 밝힐 것인지 아니면 과거를 묻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박재열은 그녀들에게 복수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20년 전 그날 밤 호숫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 시청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장면이 될 것이다. 법정 드라마로서의 정체성도 잊지 않고 있다. 매 회차마다 실제 법률 조항과 판례를 언급하며 현실성을 높이고 있으며 변호사들의 법정 공방 장면은 긴장감 넘치면서도 설득력 있게 그려진다. 법률 자문을 맡은 현직 변호사들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법조 전문 용어와 절차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단순한 막장 드라마가 아닌 품격 있는 법정 스릴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안어 그녀들의 법정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밤 10시 ENA 채널을 통해 방송되며 KT 지니TV와 쿠팡 플레이에서도 동시에 공개된다. 총 16부작으로 기획된 이 드라마는 현재 4회까지 방송되어 일사 지점을 지나고 있다. 앞으로 12회가 남아있으며 제작진은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강렬하고 예측 불가능한 전개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중반부에는 대형 법정 대결 장면이 예정돼 있으며 후반부에는 2005년 사건의 모든 진실이 낱낱이 공개될 예정이다. 해외 시장에서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현지 자막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팬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 주인공들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서사가 보편적 공감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과 대만에서도 OTT 플랫폼을 통한 시청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북미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작비 투자 대비 효율성도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액션이나 화려한 CG 없이도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 정교한 연출만으로 높은 완성도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드라마들이 과도한 제작비 투입으로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안어는 콘텐츠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경쟁력을 갖춘 모범 사례라고 분석했다. 이는 향후 중소규모 제작사들에게도 고무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드라마 공식 SNS 계정에서는 매주 방송 후 퀴즈 이벤트와 명장면 투표를 실시하며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다음 회의 전개 예측하기, 내가 생각하는 2005년 사건 진실 등의 이벤트에는 수많은 팬들이 참여하며 드라마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쌍방향 소통은 드라마의 화제성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박재열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단순한 복수를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계획이 있는 걸까요? 2005년 그날 밤 호숫가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최여성 변호사는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리뷰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